미국 투자 좋은데 한국에서 돈 송금할 때 증빙해야 됩니까? 세무서 신고하는 것도 있고. 네, 랜덤이에요. 그동안 소득세를 좀 많이 내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검사도 안 하고 자금 출처? 그런 거 검사 안 하고 바로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요. 소득세를 거의 안 내던 사람이 갑자기 몇 억을 보낸다고 하면 이 돈을 튀니까. 네. 그 이 돈을 어떻게 했냐, 뭐 집을 팔아서 가지고 온 거냐, 아니면 누구한테 돈을 받았냐. 돈을 받았으면 증여세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검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무사랑 해가지고 그 세무청에서 근무하시는 그분하고 좀 상담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랜덤이래요. 그리고 그 재산이 서울에 있는지 지방에 있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방에 있는 20억이랑 서울에 있는 20억이랑 이게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세무청에서도. 서울에서 어떤 사람이 20억을 보낸다고 하면 어때? 네. 그리고 지방에서 튀지? 네. 뭐야 이거? 네,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랜덤으로 돌린다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재산을 서울로 옮기신대요. 일부러. 뭐 그런 식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끼리도 그런 토의를 많이 했는데 아예 그냥 비행기 타고 갈 때 현금 들고 가서 하자는 사람들도 있었고, 걸리잖아요, 잘못하면. 비트코인으로 송금해서 하자는 사람들도 있었고, 네, 방법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이나 이제 예비 투자자분들이 그런 걱정은 없으세요?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염려, 왜 파월이 막 6번 올린다든지 인플레가 심하니까 네. 그런 금리에 대한 그런 걱정은 없으세요? 있으시죠. 있긴 있는데 월세 저희는 투자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이것도 되게 웃긴데, 이건 스터디 한 건데 틀릴 수도 있어요. 미국에는 겨울이 제일 싸대요. 아, 맞아요. 네. 죄송한 얘기지만 네, 맞아요. 크리스마스가 제일 싸대요. 그래요? 귀찮아서.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겨울이 제일 싼데, 근데 이제 한 1% 정도 올라갈 거라 이거예요. 금리가. 그러니까 5%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한 3, 4% 되는데. 그래서 그때 가서 사나, 지금 제일 싸다. 이렇게 저희끼리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지만 그렇게 너무 큰 차이는 안 난다. 맞아요. 제가 집을 살 때 제가 미국 시민권자잖아요.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제가 집을 살 때 제가 받은 게 5.8%예요. 5.8. 예. 지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이 2.85? 예, 2점 초반대였고 지금은 좀 올라갔어요. 지금은 3점 후반대. 근데 제 입장에선 되게 싸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자율 그 그래프 보잖아요. 그동안의 히스토리 보면 지금이 제일 싸요. 뭐 어차피 뭐 이제 다 조금씩 올라가겠죠. 예전으로. 1990 몇 년도에는 뭐 18% 20% 이랬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뭐 지금은 뭐. 그리고 미국이 어느 정도 이자율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한국은 그 이상을 더 올려야 돼요. 어차피. 그렇죠. 안 그러면 이게 달러가 이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대신 제가 다부에서 과정을 하면서 제일 얘기를 드리는 게, 이렇게 이자율이 싸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많고 공급이 딸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거를 셀러스 마켓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도자가 유리한 마켓이죠. 근데 이자율이 싸기 때문에 그런 거고, 바이어스 마켓. 그러니까 매입자가 유리한 마켓은 또 그만큼의 전략이 또 달라져야 돼요. 매입자가 유리한 마켓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이자율이 세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센 대신 그 공급이 많고 바이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더 협상하기가 좀 더 편하죠. 지금보다는. 왜냐면 얘네들은 팔아야 되는데 이제 바이어가 없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변호사들이 협상을 해가지고 가격을 계속 낮출 수가 있어요. 저희가 계약서를 만들 때도 원하는 조항들을 많이 넣을 수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수리를 해야 될 때 있잖아요. 집이 검사를 해서. 그럼 그것들을 셀러한테 다 고쳐달라고 하기에 더 쉬워요. 왜냐면 얘네는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전략이 바뀌어요. 대신 지금 이자율이 쌓이는 대신 계약서를 만들 때 우리가 유리한 입장으로 조항을 넣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셀러가 왜 이렇게 조항이 까다로워? 나 얘 안 할래. 그러면 끝나거든요. 그럼 얘는 또 다른 바이어한테 넘어가면 되잖아요. 지금은 조금 그런 거가 있죠. 이자율이 싼 대신.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금리가 높다고 해서 뭐 부동산 이거 안 돼, 뭐 이런 건 아니네요. 그리고 미국은 경매 마켓이잖아요. 한국처럼 1대1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되게 이쁜 짓을 해가지고 오퍼. 네, 오퍼를 해서 핑미 네. 이걸 해야 되거든요. 요즘은 셀러 마켓이라서 되게 까다로워졌어요. 그러니까 매도자가 한 번 매물을 놓잖아요. 그만 20명이 막 달려들어요. 그런 마켓이에요, 지금. 왜냐면 그 이자율이 싸기 때문에. 그러면 동영상도 찍어가지고 막 만들어서 보내고 막 이래요, 바이어들이. 그래가지고 뭐 안녕하세요. 우리는 네, 그러면 뭐 진짜 핑미는 완전히? 네. 우리는 4명의 가족입니다. 얘는 탐, 얘는 뭐, 앤디, 뭐 이러면서, 뭐, 우리는 아들이 2명 있고, 화목한 가정입니다. 네네. 뭐 이런 느낌? 예, 그리고, 얘기를 듣기로는 뭐, 매도자가 아티스트라고 들었는데, 우리도 그림 너무너무 좋아해요. 막 이러면서 그런 동영상을 1분짜리로 해서 만들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바이어스 마켓. 그러니까 이자율이 좀 센데, 거기서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나 얼마에 그냥 사겠다. 그리고 워낙 바이어가 없으니까 얘네들은 매수자 우위인 거지. 네네. 예. 그 얘네들 입장에서는 좀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줘야 되고 무슨 조항을 넣어도 할 말 없이 이렇게 너무 까다롭게 안 굴고 좀 그렇게 쉽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런 장단점이 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이어 마켓으로 들어갔어요. 2018년에 매입을 했을 때 그랬죠. 5.8%로 들어갔어요. 그 저는 이제 월세 내가지고 이제 월세 받아가지고 이제 그게 충당을 하죠. 만약에 오퍼를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셀러 마켓에 어떤 걸 중점으로 많이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원래 제가 아이디가 고도 캘리포니아잖아요. 네. 한미동맹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는 미국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에 피를 많이 흘리지 않았냐. 그곳에서 태어난 2세다. 오. 그러면 그들의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당신들의 어떤 선조들이 피를 흘려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발전을 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응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고 싶다. 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좀 미국 애들하고 많이 놀았거든요. 네. 울어요. 네.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요. 저는 평택 고덕 국제 신도시에 지분이 많다고 했잖아요. 미국 친구들 일부러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삼성 반도체 공장을 한 바퀴 쫙 투어를 해줘요. 여기 세계 최대의 공장이야.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이야. 그리고 이곳에 국제 신도시가 이제 생겨나고 있어. 이게 바로 우리 한미 동맹의 산물이야. 울어요. 가면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감동해요. 진짜 울어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고맙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고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견줄 수 있다. 끝까지 함께 하자. 내가 만약에 미국에 침략이 있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갈 거다. 울어요. 되게 좀 그렇지만은 제가 부동산 오퍼를 할 때 저는 그런 멘트를 할 것 같아요. 괜찮다 이것도. 네. 부동산도 한미동맹. 이것도 팁인데 약간 어떻게 네. 보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어떤 오퍼의 관점에서 호랭이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퍼를 지금 들어가시게 되면? 나는 한국의 유명한 유튜버다. 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뭐 이런 뭐 그런 한미 동맹에 약간 이런 웅장함은 없지만은. 근데 이것도 좋아요. 네, 그냥 뭐 그래서 그런 뭐 셀러 마켓인지 아니면 바이어 마켓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전략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조금 바이어 입장에서 이자율이 낮게 들어가는 대신 조금 숙이고 들어가는 게 있죠. 그러니까 조항을 저희가 막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바이어 마켓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계약을 하는 대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기존의 집을 팔아야지 계약이 성사가 된다. 그러면 셀러 입장에서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안 팔리면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이어 마켓에서는 이런 걸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뭐 아니면 뭐 대출 이자가 내가 원하는 이자율이 나와야지 그때 거래가 마무리가 된다.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셀러가 너 꺼져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이어 마켓은 그것도 가능하고 여러 조항들을 변호사가 집어넣을 수가 있죠. 바이어를 좀 유리하게.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거는 조금 투자자님들께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켓으로 들어가실지. 돈을 조금 욕심내시려면 상업용이나 다른 종목을 선택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상업용으로 가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이렇게 오셨는데 일단은 상업용은 상업용대로 이렇게 어느 매력이 있는데 주거용은 인간이 사는 어떤 지붕이잖아요. 인간의 삶에 정말 가깝게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매입을 하고 들어가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가정을- 팬클럽 회장으로서 대신 말씀드리면은 팬클럽 회장이세요? 제가 회장이에요. 오늘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장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아까부터.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단체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분 사기꾼이라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네. 말이 안 돼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벌려면 상업용 쪽으로 더 해서 글로 가야 되는데 왜 지금 이렇게 우아하고 깔끔하게 계시냐 이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분 자서전을 막 다 읽어봤어요. 어릴 때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얼마나 학대를 받았는지 본인의 그런 어두웠던 힘들었던 과거들을 다 거기 자서전에 다 적어놨잖아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다 적어놓으시고 이제 이분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본인만의 돈을 벌어서 나중에 그런 이제 학대받았던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어떤 정말 노블리즈 오블리스. 네, 그런 노블리즈 오블리스 같은 그런 마인드가 있다라고 전 옆에서 판단했어요. 저부터 좀 구해줘. 저 5년 동안 학대를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문재인한테 네. 너무 학대를 당해가지고 힘들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몸을 담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빅트리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그 방송을 보면 그 단체가 많이 나와가지고 어떤 법률 얘기를 해주고 피해자에 대한 어떤 보호를 해주고 그런 단체가 많이 나올 거예요. 거기가 제가 담고 있는 거기거든요. 그 단체는 이제 뭐 가정폭력이든 뭐 어떤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을 돕는 그런 단체예요. 그런 단체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꿈이 약간 고아원 설립이 어쨌든 마지막이 목표가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중에서 뭔가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얼룩이 생기는 게 너무 싫어요. 더럽혀지고 싶지 않다 이런 본인의 네. 어떤 꿈이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저의 그 최종 목표가 좀 뭐라 해야 되죠? 얼룩이 생겨버리잖아요. 사람을 돕고 싶다 그 마음은 같이 가고 싶어요. 그래서 약간 주거용 뭐 이런 것도 상업용보다 주거용이 더 신경 써서 어려운 길을 좀 가시는 것 같아요. 돈 벌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사라 하고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그거는 라이센스 뺏겨서. 네,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라이센스 뺏겨서. 왜냐면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변호사 라이센스를 따면 뉴욕,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개인 자격증도 같이 나와요. 신청을 하면. 대신 중개인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그 똑같은 사람한테 법률 상담을 못 하게 되어요. 아, 딱 분리되어 있군요. 네.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게. 네. 그래서 그게 만약에 같이 섞여버리면 변호사는 클라이언트의 어떤 이익을 대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중개인을 같이 해버리면 이해 충돌이 생길 수 네, 맞아. 이해 충돌. 있지. 네, 그래서 conflict of interest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이거 되게 심하게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걸리면 저는 라이센스 뺏기고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떤 분들이 매물 좀 소개시켜달라고 저도 해주고 싶어요. 보이는 거 있거든요, 저도. 근데 제가 그러면 법률 상담은 더 이상 못한다 얘기를 해요. 이제는 진짜 매물만 보여주겠다. 근데 저는 법률을 알려드리고 세법을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 에이전트를 연결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저희 수업 시간에 한 30분 동안 저희 에이전트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줌으로 이게 막 설명해주고 이렇게 매물도 보여주시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직접 못해요. 하게 되면 이제 법률 상담을 못하니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 꿈은 가식적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 그냥 좀 어려웠던 제가 가정이 좀 파괴된 상태에서 자랐거든요. 파괴된 상태. 네, 되게 안 좋은 아주 안 좋은 약간 피해자가 더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아주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게 있어요. 어떤 사명이라고 해야 되나? 나 같은 사람을 만들지 말자. 이렇게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너무너무 많이 아팠거든요.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저 같은 아이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좀 돕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냥 고아원을 만들어서 설립을 해서 아이들이 거기서 교육도 받고 힐링도 받고 치유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거든요. 근데 그거를 최종 목표를 하려면 이 과정 자체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했으면서 저 변호사 과정도 더럽게 했으면서 무슨 또 꼴값을 떠내 그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올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과정이 깨끗하고 싶다고. 이제 투자자님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게 부동산 투자가 어떤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목적은 안 됐으면 좋겠다고. 그걸 가지고 좀 더 이렇게 사람을 돕는 어떤 선한 영향력 그런 끼칠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저도 아주 너무너무나 부족한 사람인데 어쨌든 최종 목표는 그러고 있어요. 되게 의외인데 이렇게 제가 처음에 인터뷰할 때는 굉장히 이게 시크하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때 인터뷰가 다다다다다 나왔거든요. 다다다다다 그냥 쉼 없이 나왔는데 제가 한국을 떠날 때 그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한국을 떠났는데 떠나고 싶었어요. 이거 말씀을 드려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경찰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도움을 못 받았어요. 오히려 그 가해자한테 연락을 했죠. 너희 그 사람 아이가 여기 경찰서에 찾아왔으니까 얘들 데리고 가라. 당연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으로 바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그 사람들이 데리고 들어갔을 때 더 큰 사건이 일어났겠죠. 근데 아무도 보호를 해주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때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너무 많이 아팠었어요. 그 어린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른이 없다는 게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혼하시고 이제 재혼하셨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서로가 이제 거의 연락 없이 이렇게 살았죠. 훗날에 이제 제가 가게 된 케이스죠. 그런 학대의 기억, 그리고 그 추운 겨울에 막 돌아다니면서 아파트에서 보이던 그 행복한 가정, 그런 따뜻했던 행복한 가정, 그게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훗날에는 나는 그런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되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을 꾸게 된 거죠. 집이라는 게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변호사님한테 그 집의 의미가 굉장히 좀 남다르겠네요. 그렇죠. 가정의 의미도 있고 가족의 의미도 좀 있고 의식주의 그 주가 단순히 그냥 먹고 사는 데는 아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3층 집에서 그 창문 타고 도망쳤거든요. 그래서 길거리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게 책에 다 나와 있긴 한데. 근데 빌라였어요. 근데 거기에 있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죽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온몸에 상처를 입은 상태로 그 3층 그 빌라에서 그 창문 열고서는 이렇게 파이프 타고 내려가서 도망쳤거든요. 여자가? 네. 그러니까 살아야 되겠어서. 그러니까 죽으면 죽겠다 싶었어요. 이 사람들한테 죽느니 내가 죽겠다. 약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면 이 나이에 못하겠는데, 그땐 또 겁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집은 그런 의미예요. 어떤 사람의 인생,
행복, 가족. 그래서 그걸 깨고 싶지가 않아요. 뭐 돈도 돈인데 제가 그 동경하던 분들하고 이런 아직 제 얼굴은 안 나왔지만 자리를 함께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영광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냥 미치면 되는 것 같아요. 미치면 되는 것 같고 두드리면 되는 것 같고 지금 굉장히 키보드로 막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막 질문도 하시고 돈 결제하세요. 결제하시고 그냥 그 다부연 스쿨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면 되고 거기서 또 이제 오시는 분들하고 네트워킹 하시면서 이게 포인트야, 제가. 네. 네트워크. 저 진짜 이거 제가 제 블로그에도 오늘 적긴 했는데 종부세 2억을 내기 위해서 아파트 세 채를 더 샀다는 분을 봤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었고 제가 최근에 이제 평택 고덕에 그 오피스텔 열 채를 샀다 그랬잖아요. 신축 분양권을. 그분이 가르쳐준 또 방식은 자기는 500만 원 이상 들어간 투자하지 않는다. 무조건 500만 원 이하. 그래서 그 주택임대 사업자를 가지고 10년 동안, 그러니까 시간에 투자하시는 분. 별의별 빌드들이 나와요. 그분들을 통해서 외연이 넓어지고 또 함께 하면서 같이 또 갈 수 있는 그런 동반자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또 시크하셔가지고 저희가 또 뭉칠 수 있었거든요. 또 이게 전략을 바꾸시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되게 시크하게 하셨군요. 아유. 강의할 때. 저희가 배우고 있잖아요. 우아하고 깔끔하다. 다이애나 킴은 우아하고 깔끔하다. 세뇌당했어요. 드디어 정권이 바뀌었어요. 아슬아슬했습니다. 네, 정말 아슬아슬하고 막 손에 땀을 쥐는 그런 그런 거였는데 윤 당선인? 대통령님, 당선인. 네, 당선인께서 현재는 당선인. 되게 여러 정책들을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정반대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돌아갈지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더 좋은 방향으로 돌아가서 투자자님들이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고 한 곳에서만 기회를 찾지 마시고 좀 더 포트폴리오를 늘릴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 부동산이 아무리 멀다고 하더라도 이게 방법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포트폴리오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셔서 전 세계로 나가셔서 그런 한국인의 위상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먹어야죠, 이제. 네. 계속 쳐다만 보고 계셔가지고, 이제 저희는 방송을 종료하고 좀 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